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업무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거고요. 특별한 업무라는 게 이제 어떤 회사이긴 한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회사가 어딘지는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업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특별한 업무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냐, 막 이런 데가 해당이 돼요. 뭐 한전, 그죠?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뭐 우리 아는 것처럼 전기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기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한전 외에는 뭐 관련된 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수자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전부 다 좀 특별하죠. 그 다음에 뭐 철도. 근데 특별한 업무긴 한데 사실은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업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그분은 이제 정직원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개발자의 업체 인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런 데서는 우리가 쓰는 이제 기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그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비주얼 C를 쓰거나, 이제 그분은 이제 비주얼 C를 썼던 분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는 기술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것도 때로는 좋은데, 때로는 나빠요. 솔루션 개발자. 솔루션 개발자는 이제 성능도 봐야 되고 어떤 이제 하드웨어를 조작해야 되는 어떤 좀 로우 레벨의 코딩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바나 그런 언어들을 쓰지 않고 뭐 비주얼 C를 쓴다거나 요즘은 이제 어셈블리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어셈블리 하여튼 일부 그런 걸 쓴다거나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기술로는 아주 우수한 기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40살, 40세에 석 달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죠. 뭐 그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분의 목적은 이제는 기술사가 되고 싶다 뭐 이거였는데 사실 오늘은 뭐 기술사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라는 거를 할 때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생활이 안정화돼야 돼요. 생활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실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다음 달 뭐 생활비도 없는데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어떻게든 생활을 안정시켜라.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절을 했던 거고, 뭐 그분이 뭐 뭔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특별한 업무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로는 좋아요. 기술로는 아주 우수해져요. 이런 특별한 업무들은. 그래서 뭐 드라이버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로는 좋다 이거죠. 왜냐면 운영 체제에 좀 깊숙한 레벨에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운영 체제도 좀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API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로는 아주 좋은데 이 울타리를 나오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안 쓰거든요. 안 써요. 일반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자바 개발자가 필요한 거지 뭐 대단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개발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진로 같은 거를 설계하고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기술이 대단한 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반화. 가장 일반적인 거를 먼저 학습해야 돼. 가장 일반적인 거. 어디 가도 그냥 쓰이는 거. 어디 가도 그게 있는 거. 그래야지 내가 범위가 넓혀져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아직도 자바죠. 사실은.
아직도 자바입니다. 그래서 자바와 같은 언어를 먼저 한다거나,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어의 그 뭐랄까, 언어는 많은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언어라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대부분의 그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문법을 공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도 문법 공부한다고 영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문법을 공부하고 끝나다 보면 이 언어는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한 거예요, 그건. 왜냐면 문법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문법을 오래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문법은 대충 배우면 됩니다. 대충 배우고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 정확히 말하면 패턴입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써갖고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 거는 그나마 무슨 코딩 대회? 뭐 이렇게 뭐 코딩 시험? 뭐 이런 데서나 조금 쓰는 거지, 실제 업무에서는 우리는 소트라는 알고리즘도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써요? 함수 부르면 다 해주니까요. 우리가 굳이 그 알고리즘을 고민해서 이번에는 어떤 소트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고민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DB에서 다 소트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는 자바라는 언어 하나만, 그래서 요걸 깊게 하라는 거고, 근데 이 자바라는 언어 하나만을 해갖고는 얘는 이제는 어떤 꾸름이, 그죠? 구성이다 보니까 이 자바라는 언어 하나로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프레임워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게 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공공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워크는 뭐냐? 이미 만들어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워크이 제시하는 대로 나는 API를 호출한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설계를 한 사람의 어떤 문서, 그죠? 문서를 이해할 수 없으면 도대체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UML이죠. UML. 모델링. 그죠? 모델링 언어. 그죠?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개발하세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UML.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DB가 없으면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뭐 개발도 하고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게시판에 글을 하나 써도 그거를 DB에다가 저장하고 유지하는 거지, 뭐 잠깐 내가 어떤 처리할 때만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끄면 사라지는 데이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오라클입니다. MySQL이라는 DB도 있는데, 오라클 하면 MySQL 그냥 대충 합니다. 대충 하니까요. 그나마 공부에 거리가 있고 뭔가가 있는 거는 오라클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큰 회사들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오라클을 할 때도 그냥 조금 해서, 아, 오라클 이렇게 하면 SQL 쓰는구나. 여러분들 SQL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주 우리가 보통 책은 심플한, 그냥 조회하고 뭐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조회예요. 조회. 셀렉트라는 문인데, 그 문을 다양한 형태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치 언어와 같은 숙달이 필요한데 SQL문에 대한 숙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걸 다 공부하고 특별한 기술을 더 올리면 좋죠. 그죠? 올리면 좋고, 뭐 요즘은 파이썬도 많이 쓰니까. 근데 파이썬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스크립트 언어라는 건 얘와 좀 다릅니다, 이거와. 자, 그래서 뭐 이거 파이썬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좋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파이썬은 단지 이제 패키지가 많다 보니까 그 패키지의 기능을 숙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인 거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랭귀지,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최소 1년 이상 해야 되고, 저도 컴퓨터 언어 어떻게 배웠냐면요. 서점에 책 있잖아요. 한 권씩 깼습니다. 한 권씩. 그거 하는데 1년 걸려요. 왜냐면 비슷한 책을 내가 또 사는 일도 몇 번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다른 거 있죠. 그 책에 다른 것만 다 쳐보고 돌려보고 연습하고. 그럼 최소 1년 걸립니다. 최소. 그러면 한 개의 언어가 1년 정도 하면 한 개의 언어가 나한테 마스터가 돼 있어요. 내 몸에. 그러면 이게 마스터가 돼 있으면 어떤 랭귀지를 배울 때 파이썬으로 만약에 한다예요. 바꿔요. 그럼 내가 파이썬으로 할 거야. 근데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것만 딱 찾아보면 요즘은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거기 다 있거든요. 그 패턴대로 딱딱딱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쉽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건. 왜? 가면 갈수록 쉬운 언어가 나오는 거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보안 쪽에서도 이거 있죠? IoT 보안. 지금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선. 근데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IoT 보안 기술자가 어떻게 그 색깔이나 대단한 뭔가 그게 있을까? 20년 뒤에는 완전히 저는 물음표입니다. 뭐 20년도 너무 길고 10년 뒤에. 왜? 보안 다 하면 뭐 할 건데요? 보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웹을 개발한다거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자유롭게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해.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기반 시설이나 솔루션, 그죠? 뭐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위에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업무가 없는 일을 하면 경력 잘못했다가는 기술적으로 정말 위대해지지 않는 이상 업무가 없는 일을 하면요, 잘못했다가는 독이 됩니다. 왜? 업무가 있어야지 우리가 개발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은행의 계좌에는 계좌번호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계좌번호에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냥 아무런 숫자가 부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은행의 계좌번호의 길이와 국민은행의 계좌번호의 길이가 다르고, 한 사람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일반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 그 계좌번호 안에서 뭐 0, 1이 어떤 필드가 0, 1이면 일반 예금, 뭐 0이면 뭐 저축성 예금, 뭐 0, 3이면 뭐 적금, 이런 구분의 의미들이 있고, 각 계좌에는 관리점 지점이 있고, 관리점이라는 게 있고, 관리점에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계좌는 평가를 내서 고객 등급을 만드는데, 평가를 하려면 평잔을 계산해야 돼. 평균 잔고죠. 평잔이라는 말이. 평균 잔고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평균 잔고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어느 기간에 끊어서 계산을 할 거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업무입니다. 지금 이 업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융권의 업무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조금한 게 많아서 복잡한 거지 업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은행 서비스를 쓰고 있잖아요. 대출을 하고 있고, 예금을 하고 있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고,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의 업무가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익숙한 업무가 은행권이다 보니까 은행권의 업무가 더 쉽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가 있어야지만,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이 되면 어떤 업무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바 할 줄 알아요? 이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무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전이었어요. 저는 EMS 해봤습니다. 그럼 EMS가 뭐예요? 그랬더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게 뭔데요?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거를 어떤 종합 상황판처럼 만들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량, 이런 거를 계산해서 향후 어느 정도 더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디맨드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디맨드라는 거는 요청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디맨드 서비스를 해봤는데, 옛날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이 있었고,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각각의 집에 스마트 미터
라는 걸 설치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뭐 태양열이 됐든 지열이 됐든 풍력을 통해서 각 집에서 생성한 에너지를 거꾸로 한전에다가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업이고, 한전은 그 에너지를 사서 이 사람의 전기료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사업을 뭐 디맨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 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한전의 업무를 뭐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업무 필요 없는데, 그럼 끝입니다. 우리는 EMS 필요 없는데. 지금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아마 한전 쪽에 개발하는 업체가 LS산전일 거예요. LS산전이나 약간 좀 폐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수자원 철도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없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업무는 공통점이 있는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일이 많고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이런 거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안 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뭔가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한번 딱 들어가면 한 3년 하거든요. 그럼 3년 하면 일단 이런 이슈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으면. 그 대신 엄청 힘듭니다. 왜? 적은 비용에 어떻게 해요? 적은 비용에 일 엄청 많이 시키니까. 그래.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참여 경험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솔루션이 아니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 많은 인력들이 개발자들이 동시에 투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금융권 차세대는 아닌데, 이런 차세대는 솔직히 좀 권고하지 않아요? 지금 서울역 앞에 10번 출구, 11번 출구에 나가면 아마 한진인가? 한진이 하나? 하나 빌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빌딩을 왜 기억을 하냐면, 거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MS-P 전환 교육을 시켰던 데예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에 거의 대부분의 층에 개발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거기에서 개발을 해요. 물론 그거는 공공의 차세대인데요. 사실 공공의 차세대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공공의 차세대의 문제는 부처를 옮겼을 때 문제가 돼요. 왜? 그 부처에 해당되는 업무지 각 부처별로 업무가 똑같지 않아요. 유니크하다고요. 유일해요.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 의존돼서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걸 옮겨버리면 이게 사실은 내용이 달라져요. 업무적인 내용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한 개의 부처를 하면 다 어느 정도는 그게 그거기 때문에 금세 적용하고 당연히 인정해주고, 그죠? 그런 거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왕이면 힘들어도 금융권 차세대 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권 차세대. 이거 뭐 한 번, 두 번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건 뭐로 하건 일단은 부르는 데는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슈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공부하시는 어떤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할 줄 아는데 특별한 업무를 한다.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에 경험이 없는데 나는 뭔가 기술적으로 되게 고민스럽고, 그게 멋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안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내가 만들고 있어. 그럼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제는 어느 레벨에서 개발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제품이다 보니까 로우 레벨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데서 아마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올리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메시지, 윈도우 메시지에 우리가 키보드 A, B, C 이렇게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스키 코드로 65, 66, 67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를 0으로 딱 바꿔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 메시지는 없어져요. 그러면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그걸 딱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얘한테 뭐 암호화해서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액션들을 하겠죠. 이건 상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이 세트를 내가 만든 개발자야. 내가 핵심이야. 뭐 맞아요. 핵심 맞아요. 그건 핵심 맞고요. 근데 그런 솔루션을 만들 때 그 솔루션의 핵심 멤버, 내가 없으면 정말 안 돼, 이거. 그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 정도라면 해당 기업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기업이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걸 누가 다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입사를 해서 나는 그걸 조금 도와주는 역할, 뭐 화면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핵심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딱 특별한 업무도 아니고 특별한 업무 하면서 그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만. 그럼 뭐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관련 솔루션들 좀 만들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어떤 앱을 만든다거나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능력은 좀 갖고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올 리스크,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50세 넘어도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50세 넘어서 개발자로 일하려면 업무를 알아야 되고 가장 범용적인 게 뭐냐? 사실은 이거죠. 금융권. 그죠? 금융권 업무죠. 예, 금융권 업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죠?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예금을 한다거나, 적금을 든다거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업무기 때문에 금융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도 많게 돼요. 일도 많게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기술에 몰입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됐다면 이 업무를 알기 위해서 약간 업무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딸 때도 다 뭐 기사 따자 못 따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건 좋다 이거죠. 뭐 따세요. 그런 거를 따는데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약간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걸 왜 땄겠습니까? 증권회사를 다녔으니까 해당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딴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땁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거,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사실은 제가 따고 싶었는데 어렵고 뭐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하긴 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은 저는 FP였어요. 이 FP는 펑션 포인트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펑션 포인트가 아니라 파이낸셜 뭐죠? P가 프로페셔널, 뭐 재무관리사, 뭐 금융 재무관리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 5권이에요. 근데 5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뭐 이것도 일리예요.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업무를 좀 업무적 자격증을 1개나 2개 정도 취업한 다음에, 그죠?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왜요? 항상 남들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럼 얘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거를 선호하는 거지, 그냥, 다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특히 이쪽에 업무에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주의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